안녕하세요, 리스펙입니다. 이번 영상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사는 삶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. 내가 혼자 돈을 벌면 재밌고 내 목표를 이루고 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지인들, 가족들이 없다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우리의 성공이어야지 나 혼자만의 성공이면 그 누구에게도 축복받지 못합니다.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서 부자가 된 이후의 삶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생각으로 저는 과거에 있었던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때는 2020년이었습니다. 2020년 3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팬데믹으로 주식이 폭락했던 시기. 저는 예전에 트윗에서도 그렇고 이곳저곳에서 말씀드렸었지만 그 당시에 많은 국내 주식들을 다 정리하고 다양한 레버리지를 동원해서 미국 주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. 저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주식 투자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 폭락, 금융시장이 요동쳤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굉장한 투자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국내 주식 다 정리하고 미국 주식으로 향했던 것이죠. 그래서 평소 저와 함께 투자하고 있던 다양한 지인들, 대학 친구, 동기,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저희 회사에서 함께 오랜 시간 고생해왔던 팀 동료 2명을 퇴근 후에 식당으로 불렀습니다. 그래서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었어요. 이런 장소에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었죠. 그 제 팀 동료 2명은 그때까지 한 번도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던 투알못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왜 지금 투자를 과감하게 시작해야 되는지, 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지, 왜 레버리지를 함께 사용해야 되는지를 약 2시간 정도 설명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러면 투자하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투자를 하고 있죠. 그 당시 한 동료가 저한테 물었습니다.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? 그냥 혼자 투자해도 되는 것 같은데 왜 공유해주냐?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 궁금할 수 있죠. 왜 우리 경험상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? 누군가 나에게 투자를 권한다면, 좋은 상품이 있다고 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 남는 콩고물이 있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지 아무런 대가가 없이 권하는 것은 없다. 세상에 공짜는 없다.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진심을 좀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물론 사기꾼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맞아요.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냐는 함께했던 시간과 세월에서 어느 정도 검증돼 있지 않습니까? 그게 검증이 안 된다면 사실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이죠. 그 정도 사기꾼이 아니냐는 판단이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판단도 되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생 조언이 아닌 투자 조언은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답했죠.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그 크게 벌어진 자산 격차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도 줄어들고,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질투가 생기는 거야. 처음에는 박수 쳐줄지 모르지만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질투가 안 생기겠냐. 그리고 그렇게 질투가 생기면 점점 멀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거야. 아무리 친했더라도. 그런데 나는 너네 둘하고 평생 함께 가고 싶어.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나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져가고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진짜 진심이었어요. 이 길로 갈 수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고 인생의 갈림길이었죠. 그 갈림길에서 나는 오른쪽 길을 가면서 왼쪽 길로 가는 친구를 지켜보고 손을 흔들어 주면서 화이팅을 외친다? 정말 친한 사이에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설령 그 사람이 오른쪽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더라도 내가 왜 오른쪽 길로 가는지, 그리고 오른쪽 길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왼쪽 길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 생각을 한번 전달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던 것이죠. 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가
뭐 절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좋은 얘기 못 듣고서 굉장히 안 좋게 끝난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리스크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투자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깨끗한 상태, 뇌가 깨끗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뇌가 깨끗한 사람들이 더 설득하기 편한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설득을 해봤던 것이고 마침 그 설득이 잘 통해서 그때 그 결정에 의해서 함께 투자를 하고 있고 전 지금도 그때 그 둘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던 걸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자산이 제로였어요. 근데 이제는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을 억대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됐죠.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갈 수 있고 지금도 계속 편하게 투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투자를 이야기했었을 때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과정들도 뭐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지만 가장 거부 반응을 느꼈던 거는 레버리지였어요. 아니 왜 돈을 빌려서까지 해야 되는지, 왜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.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신용이고 레버리지다라는 걸 이해시키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죠. 이 자본주의의 법칙과 관련돼서는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위에 카드로 연결시켜 놓겠습니다. 그 영상을 못 보신 분이라면 보시고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이들에게 해줬는지를 이해하시고서 마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거였어요. 야, 그러면 그 빚은 언제 갚냐? 궁금했겠죠. 빚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위험한데 빚을 져서 투자를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?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. 그 돈의 규모가, 그 빚의 규모가 내 자산에서 의미 없어지는 순간, 한 점 점처럼 보여지게끔 되는 그 순간, 그때가 되면 갚아도 된다. 끝까지 안 갚아도 되지만 굳이 갚는다면 내 전체 자산이 계속 불어나고 그 빚의 규모가 아주 작아져 보이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 그 빚을 청산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당시 그들은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는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어요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죠. 야, 내가 그때 했던 거 무슨 얘기인지 기억하냐? 이해돼? 라고 했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. 다들 잘 성장했습니다. 이렇게 다 잘 성장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잘 따라오고 성장했어요. 이렇게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나 혼자만의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투자의 관점과 방향을 이야기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함께 이룬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여야만 이 공간이 음습한 오솔길이 아니라 밝은 가로수길이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따뜻한 느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들, 당신의 주변에 있는지요? 아직 주변에 함께 걸을 사람들이 없다면 자신의 투자 길을 외롭지 않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공간에서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투자자들을 모으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진정한 부의 길로 나가고 그 과실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